No guests, just us and a mountain of food. I'm beginning to think my soulmate may actually be carbs. Then mine must be wine. The sky is mine. Maybe he's right. Maybe I should leave this island. Sophie, listen. Your mother was the bravest person we ever met. And if she taught you anything, it's that it's your choice how to live the rest of your life. Do what makes your soul shine. I'll try. Nailed it. To the wall, baby. Yay. It's going to be a beautiful night. I wish I had someone to share it with. Oh, come on. We have each other. Oh, I think we've got more than that. Take a look. Bill and Harry! No! Anybody could be that guy. Night is young and the music's high. With a bit of rock music, everything's fine. You're in the mood for a dance. And when you get the chance,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17. Dancing queen, feel the beat from the tambourine. Oh yeah, you can dance, you can jive,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Ooh, see that girl, watch that scene, digging the dancing queen. You're a teaser, you turn 'em on. Leave 'em burning and then you're gone. Looking out for another, anyone would do. You're in the mood for a dance. And when you get the chance,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17. Dancing queen, feel the beat from the tambourine. Oh yeah, you can dance, you can jive,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Ooh, see that girl, watch that scene, digging the dancing queen. Oh yeah,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Thank you. Digging the dancing queen. 아,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저는 막 춤을 추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줌 오류 화면이 꺼져가지고 저 혼자서 막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춤도 추고 박수 치고 하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왜 이렇게 신날까요? 그리고 또 보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해지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복을 부르는 직원어를 저희가 이제 교재로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정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난 아주 저에게 또 기쁨과 행복을 부르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맘마미아는 여러분이 꼭 보셔도 좋겠고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세청세 정다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이제 1장 집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집과 환경에 아주 행복을 부르는 직원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집 환경 여러분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챕터 첫 번째 제목이 집과 환경이라고 해서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좀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작은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환경은 또 아주 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집과 환경을 어떻게 엮어서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집과 또 가족에서 오는 아주 포근한 행복, 그리고 또 환경에서 오는 나에게 아주 따뜻한 행복,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는 가장 좀 인상 깊은 단어는 바로 휘게인데요. 덴마크어 노르웨이어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안식처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을 휘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덴마크 노르웨이 사람들 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휘게는 원래 알고 있었던 단어인데 늘 휘게가 무엇일까 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꽃에서도 휘게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 어떤 뭐 작은 소품으로부터도 휘게가 온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도 휘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와, 이 사람들이 덴마크 노르웨이는 사실 북유럽에 어둡고 차가운 기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낮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에서 따뜻함을 정말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떤 따뜻한 사물만 붙이면 전부 휘게니까요. 이게 모두 다 휘게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생긴 단어, 그래서 아늑한 공간, 사람 사이에 아주 친밀한 감정이 휘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인디고 사원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줄리 포인터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을 온라인으로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킴포크라고 하는 잡지에 이 사람은 편집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휘게, 그다음에 뭐 미니멀리즘, 그다음에 뭐 이런 휘게 라이프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한 거고 사진으로도 담는 사람인데, 이 사람 사진은 너무 멋진 이 휘게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에, 그리고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우리가 따뜻하고 그다음에 편안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의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이제 휘게에 대한 이야기를 꼭 이 코로나 시대에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양식이 분명히 좀 달라졌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더 대규모 공동체, 그다음에 큰 것들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저희가 줌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것을 사실 많이 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작고, 그리고 소규모 공동체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나의 매일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또 나의 매일을 함께하는 집의 공간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이제 행복을 여기에서 찾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생활 반경 안에서의 그런 이제 생활 양식,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아마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줄리 포인터 애덤스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초청해서 이제 한 이야기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과 나의 실수들마저도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인간의 존재가 완벽하게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서로를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런 삶의 양식을 떠올리고 하루를 생활한다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마주한 세상도 분명히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줄리 포인트 애덤스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가진 이야기, 나의 삶을 늘 이제 축복하고 또 존중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사랑하고 또 나의 삶을 완전히 끌어안을 때 분명히 이런 행복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노르웨이어 중에서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또 특히 1장에서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자연과 호흡을 맞춰서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야생의 공간에서 인간이 느끼는 영적 동질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물론 집도 좋아하지만 휴일에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는 자연과 함께 있는 시간을 아주 즐기기도 합니다. 이유는 제가 이 단어로부터 조금 실마리를 얻은 것 같아요. 야생의 공간에서 인간이 느끼는 영적 동질감이다. 여러분 조금 느낌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연 속에 있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나 자신도 말하자면 이 자연의 어떤 일환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다른 생명들과 또 동등하게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또 북유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로라를 우리가 안 보러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로라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로라 헌터들인데요. 저는 단어만 듣고도 되게 행복해졌어요, 갑자기. 이유는 오로라나 아니면 자연의 아주 특별하거나 그리고 놀라운 순간들을 보면 우리가 참 경이롭고, 이 우주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내가 이제 아까 영적 동질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연 속의 어떤 일원으로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오로라 헌터들은 정말 오로라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오로라가 치유의 빛이자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영감을 많이 줬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로라 헌터 이야기를 영상을 짧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희미한 초록빛에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오로라가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자 서론엔 알아들을 수 없는 함성만이 가득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무색할 때가 있습니다. 외마디 함성에 인생에서 느꼈던 수많은 감동과 경외가 다 섞여 있으니까요. 아름다움이 어느 선을 넘으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오로라 폭풍은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자 엄숙한 자연의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우주 속에서 아주 미약하고 나약한 인간들에게 던지는 하늘의 메시지 같다고나 할까요? 우주의 신비를 두 눈으로 확인하며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슴속에 억눌러둔 무언가를 무장해제합니다. 미처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꿈, 소원, 자신감, 행복, 그 모든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게 만드는 오로라는 참 신기한 힘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동토보다 더 혹독한 꿈을 잃은 땅이라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은 아주 짧은 순간을 살다 갈 뿐이거든요. 주어진 시간 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가면 후회가 없을까? 저는 오로라를 보는 게 꿈이었어요. 실제로 오로라를 보고 제 인생도 바뀌었고, 정말 신비롭잖아요. 저 밤하늘 꽉 채우고 그냥 빛이 쫙 쏟아지는 그 오로라, 그 신비로움을 요즘 힘든 분들 많은데 보고 위안을 받고 정말 새 삶을 꿈꾸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오로라 영상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이 장엄한 어떤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자연 속에서 어떤 이제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사실 오로라를 지금 당장 보러 갈 수 있는 오로라 헌터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좀 어떻게든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느낀다면 분명히 이런 이제 행복을 부르는 지구 언어 치과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어 중에서는 발타인 잠카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숲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숲의 고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명상과도 같은 차분한 상태에 빠져들도록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가장 오랜 친구인 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무를 보고 있으면 잠깐일지라도 삶의 일부를 할애해서 발타인 잠카이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오로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집 주변에 어떤 자연과 식물과 분명히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분명히 느끼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여러분이 좀 더 노력하고 또 자연과 친해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일장을 시작할 때 집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동떨어진다라고 저는 처음에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득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과 환경을 조금 더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집만 행복하면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지구 환경이 파괴돼서 집은 깨끗하고 좋지만 거닐 숲이 없고 자연이 없다면은 아무리 내가 행복하고 우리 집이 아주 좋은들 사실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집을 나의 가족만이 아니고 지구 전체를 우리 집으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집, 꼭 나의 집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공동의 지구라고 하는 우리 집이 아주 좋다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집과 환경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워드 진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세계를 가족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큰 기쁨과 행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세계뿐 아니라 나 자신한테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타인에게 마음을 기울이면 당신의 삶이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꼭 가슴속에 품고 우리가 정말 나뿐만이 아니고 세계가,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또 2, 3, 4, 5장에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공동체와 인간관계 제2장 같이 이야기 나눌 최호용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언제 행복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주로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볼 때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을 때 그리고 재밌는 영화를 볼 때 특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저 혼자 그런 걸 할 때보다는 그렇게 행복한 일을 할 때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엄마랑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좋은 영화를 볼 때는 동생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친구가 생각날 때도 있겠죠. 그러면서 저는 행복한 그런 순간들을 남들과 나누고 싶다는 점에서 우리가 공동체와 인간관계라는 게 우리 행복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이 사진은 2010년 밴쿠버의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부분 시상식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가운데에 목마를 타고 있는 선수가 이제 한국의 이승훈 선수고요. 그리고 양쪽에 목마를 태우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이반 선수와 대용 선수입니다. 이 당시에 이반 선수와 대용 선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해요. 우리는 이미 베테랑 선수인데 지금 한국에서 온 이 신임 선수의 금메달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자. 이런 대화를 하고 이제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 촬영 장면에서 이제 목마를 태워주고 같이 축하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 장면을 볼게요. 네, 이 장면은 이제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의 육상 부분 시상식 장면인데요. 이제 보시면 토미 스미스랑 존 카렐로스라는 두 명의 흑인 선수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주먹을 뻗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나는 인종차별에 저항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였다고 해요. 이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두 선수는 이제 미국의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두 명의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1000번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내가 한 행동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난 그 순간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상식 장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더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인데요. 겉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피터 노먼이라는 호주 출신 백인 선수는 가슴에 보면은 뭔가 동그란 배지를 하나 달고 있죠. 그리고 뒤에 이제 다른 선수를 봐도 같은 동그란 배지를 달고 있어요. 이 동그란 배지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당신들의 마음에 함께합니다. 당신들의 저항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뒤에 존 카를로스 선수와 토미 스미스 선수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피터 노먼 이 선수도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명의 우정은 피터 노먼의 장례식까지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피터 노먼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그 1968년에 있었던 퍼포먼스 이후에 호주의 그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을지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단어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에 나오는 휘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휘넌이라는 단어는 남이 무언가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봤었던 이승훈 선수의 시상식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열심히 경쟁했던 그 선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같이 행복을 나누는 그런
휘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봤던 이제 피터 노먼과 이 선수들의 인종차별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나와 함께 경쟁을 했던 나의 동료가 당연히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당연히 같은 인권을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이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를 이제 자신 있게 했고 또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것을 반복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을 볼 때 이 남자의 표정 변화에 집중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처음에 이 남자 주인공의 표정이 아주 무뚝뚝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뜻밖의 우연히 할머님께 친절을 베풀고 할머니의 미소를 본 뒤로 이 남자의 행동이 바뀌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처럼 주머니에 손 넣고 이제 무뚝뚝한 표정으로 횡단보도에 서 있는 남성에게 이 친절을 베푸는 행복을 알려주기 위해 이제 잠깐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이제 흉내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느꼈던 행복을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친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제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고른 단어는 독일의 페어슈테인이라는 좋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간단하게는 그냥 이해나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이 깊이의 정도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페어슈테인은 진정한 내적 동기와 인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까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떤 장면인 것 같나요? 올해 초에 이제 찍혔던 장면인데 한 분의 노숙자분께서 지금 옷을 입혀드리고 있는 남성분에게 자기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 커피 한 잔만 사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이제 행인분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드리고 그 겉옷 주머니에 있던 장갑이랑 이제 5만 원까지 챙겨 드리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깊게 공감하고 친절을 베풀어 본 경험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이제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살펴보았던 어떤 휘넌이나 페어슈텐 같은 단어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피터 노먼의 사례나 좀 전에 살펴봤던 그 노숙자분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 단어 하나로 모두가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분투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써 있는 문장이 저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기에 나도 행복하노라고, 이 문장을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또 넘어가 볼게요. 방금 전에 봤던 우분투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 웅구니 반투족이라는 이제 남아공의 작은 부족입니다. 이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백인 기자가 이 웅구니 반투족 친구들에게 너네 지금부터 경주를 해라.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하면은 내가 먹을 거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백인 기자분이 이제 왜 너네 1등 하면 다 준다는데 그렇게 행동했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 친구들이 방금 그 우분투라는 단어로 대답을 대신 했다고 합니다. 이분 누군지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바로 넬슨 만델라인데요. 넬슨 만델라는 이제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 열심히 투쟁했던 분이십니다. 넬슨 만델라도 그렇고 좀 전에 봤던 존 카를로스나 토미 스미스나 피터 노만과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이 우분투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바탕으로 그런 투쟁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동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충분한 행복과 자유와 권리를 위해 이제 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우분투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잘 고민해 보는 시간을 저와 함께 가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는 성품과 영혼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3장을 진행할 이윤영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지금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을 같이 이렇게 펼쳐보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혹시 책이 없는 분들도 오늘 소개하는 단어들을 좀 메모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단어들을 이렇게 좀 기록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강의 끝에 여러분에게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담고 싶은 단어, 그리고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주었는지 생각을 여쭈려고 합니다. 필기도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가져오시고, 또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에 표시를 하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성품과 영혼을 돌보는 것, 성품에 대해 생각하고 또 영혼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챕터인데요. 제가 뽑은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세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탈루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카탈루냐라고 하는 국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국가로서는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그런데 카탈루냐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카탈루냐는 스페인 북동부에 있는 지역의 이름인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카탈루냐와 스페인의 분란을 종식시켰다라고 하는 재밌는 기사도 떴던데, 이 카탈루냐는 굉장히 오랫동안 스페인에 소속되어 있지만 다른 역사와 다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 상식, 성실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는 날 배달 음식 시켜서 주문해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지만 신선한 재료를 좀 꺼내서 건강한 요리를 해보기도 하고 좀 의미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책을 펼쳐보기도 하는 그런 삶의 열정을 갖는 것이 바로 세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카탈루냐 지방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바로 공정과 정의를 열렬히 추구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성 있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열정을 다하는 어떤 사람들인데 또 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카탈루냐 사람들이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대단히 독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네, 생긴 것부터 초현실적으로 생기신 이분의 작품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작품을 독특한 그림 세계를 보여줬던 달리도 카탈루냐 사람이고요. 그리고 안토니오 가우디, 이런 가우디식 건축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이탈리아의 많은 지역에 정말 뭐 예술 작품이라고 불러도 모자람이 없는 이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와, 저런 곡선들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냥 곡선도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난간이나 어떤 곳곳에 있는 조각들의 모습을 보면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심지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대성당은 아직까지도 짓고 있고요. 가우디 사망인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가우디는 이 건물을 건축하는 가운데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교통사고로 죽을지를 몰랐지만 이미 이 건물은 내가 살아 생전에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혈을 기울인 정말 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조각도 하고 쌓아 올린 그런 건물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물을 짓는 데는 보통 한 3, 4년이면 다 짓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30년 후면 한 40년 후면 다 무너지는 그런 건물과 이 100년이 걸리는 건물, 100년이 넘게 걸리는 건물,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같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지속 가능한 어떤 미래를 만드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가우디의 조심성 있는 건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알려진 카탈루냐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바 알머슨 이름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 사람 아실 겁니다. 부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산은행이라고 하는 지역은행에서 이 작품을 통장에도 넣고 카드에도 넣고 달력에도 넣어서 많이 이제 배부를 하셨는데 한국인들 굉장히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보고 있으면 행복이 이렇게 막 샘솟는 그런 작가이시죠. 이 작가는 비록 조금 지금 힘들지만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철학이 아주 잘 묻어나는 작품들이죠. 여러분도 인터넷 찾아만 봐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작가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아마 모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새로운 분을 소개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이분은 조르디 사발이라고 하는 고음악계의 거장이십니다. 고음악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들을 말하는데요. 이분을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분의 아들인 페란 사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또한 기타 연주를 하시는 가수인데요. 한국에도 내한 공연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카탈루냐 지방의 민속요들, 그러니까 오래된 전통 노래들을 현대 음악들을 넣거나 혹은 그 카탈루냐 음악에 새로운 가사를 붙인 그런 이 앨범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카탈루냐의 노래라는 앨범인데 거기에 2번 트랙에 아주 특별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바로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의 시인데요. 한번 여러분 좀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사전에 틀어드린 음악 중에도 있었습니다. 릴케의 엄숙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에 음악을 붙였는데요. 한번 잠시 들어보시죠. En cual
llora por mí, llora por mí. ¿Quién ríe ahora en cualquier parte de la noche sin motivo? Ríe la noche, ríe de mí, ríe de mí. ¿Quién va ahora a cualquier parte del mundo? 다 들으면 참 좋겠지만 일단 찾아보시면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이 곡에 담겨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음악을 이제 기타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이 음악을 아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있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서재로 가시더니 이렇게 시집을 주면서 야, 네가 방금 연주한 그 곡에 이 가사를 붙여봐 라고 해서 탄생한 곡이라고 합니다. 뭐 가사도 좋고 음악도 좋죠. 네, 이런 어떤 카탈루니아의 마음을 좀 센이라고 한 단어와 연결시켜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시수라고 하는 핀란드어입니다. 이 시수라는 단어는 의지력, 용기, 뚝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복은 어려움을 무시하는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거를 막 무시하고 안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 해내고 말겠다는 긍정적인 투지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의지가 있고 뚝심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수 혹시 보자마자 뭔가 딱 떠오르신 분 없으신가요? 우리 중에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보신 분 없으실까요? 안타깝게도 저도 아직 못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이 라야와 마지막 남은 드래곤 용의 이름이 시수라고 합니다. 예, 이 디즈니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조사하지 않았을까. 이 이름을 뭘 붙일까 고민하다가 시수라고 하는 용기와 뚝심과 의지력을 가지고 뭔가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용에게 이 시수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어떤 의지가 필요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근데 이걸 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가닿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나를 다잡는 그런 용기를 주는 단어로 이 시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더 라스트 드래곤 굉장히 재밌다고 하니까 한번 이 영화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 바로 메라키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여러분 강의 시작 처음 할 때 보셨던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 배경이 어딘지 아시죠? 예, 맘마미아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그리스인데요. 혹시 이 12달 자은 강의를 꾸준히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저희가 지난 강연에서 그리스적 명랑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지중해 아주 그 날씨가 좋고 온화하고 그런 기후 때문일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명랑하고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고 또 그러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잘 누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그리스의 마음을 담은 메라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혼을 담아 또는 마음에서 우러나 무언가를 하는 일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놨냐면 친구가 갑자기 점심을 먹으러 온대요. 아 그러면 야 햄버거 시켜 먹을까? 족발 시켜 먹을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 있는 뭔가 이렇게 그 반찬들 좀 잘 꺼내서 요리도 좀 해보고요. 뭔가 집에 있는 꽃병들을 잘 씻어서 꽃으로 좀 장식을 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오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마음을 다해보는 것이 바로 메라키라고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방도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단정하게 있을 수 있지만 아예 뭐 잠자고 뭐 내일도 잘 건데 이불 뭐 아무 때나 하지 뭐 하면서 이불 아무 때나 해놓고 나온 사람도 있죠. 네, 좀 찔린 사람도 있을 건데 이제 그런 어떤 분들에게 이 단어를 한 번씩 떠올리면 어떨까? 그래, 좀 귀찮아도 그래도 이 마음에서 뭔가 해보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찰 때 분명히 우리의 어떤 삶은 좀 더
명랑하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품과 영혼 부분에 세 가지 단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그런 단어이길 바라면서 네 번째 챕터인 기쁨과 영적 깨달음에 대해서는 다음 분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쁨과 영적 깨달음의 순간을 맡게 된 홍철준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상태, 가장 본질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우리가 기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 깨달음이라고 했을 때, 찰나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깨달은 것들,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깨닫는 것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기쁨과 영적 깨달음의 순간을 잘 표현해주는 행복한 지구 언어를 설명해주기 전에 짧은 이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다마는 짧은 디즈니 단편 애니메이션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페이퍼맨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왜 페이퍼맨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영적 깨달음과 기쁨의 순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신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깨닫는 순간 박차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이 순간에 기쁨과 영적 깨달음이 온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희망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편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용기와 희망을 심을 수 있는 단어들은 어떤 게 있을지 저는 좀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이런 순간들, 이런 결정적인 순간, 이 사진은 비록 연출된 사진이지만 정말 놀랍죠. 누군가의 일상이 누군가의 일생과 만나는 이런 순간, 한 사람이 119 구급대원에게 실려왔고요. 실려온 이 순간을 이렇게 경이로운 모습으로 연출을 한 겁니다. 네,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행복한 지구 언어에서는 이 책에서는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연한 순간이 겹칠 때, 오히려 계획을 세웠다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 우연한 순간이 겹치는 것들. 아까 방금 페이퍼맨에서 봤죠. 정말 우연히 종이가 날아갔고 립글로즈가 묻었고 그 립스틱이 묻은 그녀를 다시 보게 됐고 그런 것들. 정말 우연한 순간이 겹칠 때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로도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하얀 이끼가 되어 이렇게 자연과 하나 되는 순간들. 우리가 또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지금까지 많이 들었죠. 이런 하얀 이끼가 되는 이런 나무 위의 모습들을 보면 호주 원주민어인데요. 다디리라고 하는 자연의 소리라면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생산적인 사고방식이라 보기에는 그렇고 매우 겸손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에 가깝다. 그렇죠? 세상을 인식하고 배려하고 좀 나누고 내 옆에 자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울여 듣는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오직 시애틀에서만 가능한 이 사진의 제목입니다.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도시이긴 합니다. 보면 엄청 신나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짜증이 나고 신발이 젖고 눅눅하고 이럴 만도 한데 이 순간을 즐기고 있어요. 이런 즐기는 순간, 동화 속 주인공처럼 이렇게 재밌게 즐기는 순간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고 바람이 정말 많이 불 때 우산을 들고 있으면 내가 정말 날아가지 않을까? 초등학생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날아가지 어디 저기 마녀를 죽인 것처럼 내가 정말 도로시처럼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순간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들을 영어 표현에서는 윈지라고 표현한다. 나 오늘 좀 윈지해라고 하면은 이 단어는 내가 동화 속 주인공처럼 블링블링하게 입고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산뜻하고 귀여운 것, 우스운 것, 다양한 색다르고 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나는 윈지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윈지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또 휴식 시간 정말 너무 신났습니다. 너무 격렬하게 신나 있죠. 이 일을 마치고 이 잠깐의 휴식 시간이 너무 신나서 빵도 먹고 있고요, 커피도 마시고 있고 물구나무를 서서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또 보이죠. 이런 휴식 시간을 또 그리스어로 캐피라고 또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흥에 겨워서 진심으로 즐기고 내면에서 차오르는 기쁨을 생기 넘치는 몸짓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캐피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일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오늘 넘어진다 라고 하는 단어는 좀 교훈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보면은 보드를 타고 있죠. 보드를 더 잘 타기 위해서 보드에서 내가 좀 더 멋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해나간다는 이런 행복을 주는 지구 언어는 주아드 비브르라고 하는 프랑스어에서 있습니다. 삶을 풍부하게 즐긴다는 거죠. 손을 놓고 기다리는 특정한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방식인 거예요. 인생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음미하는 것,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좀 더 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런 강의를 좀 더 들어보고 이런 단어들을 내 머릿속에 새겨보고 나는 오늘 하루는 어떤 단어로서 나의 삶을 표현할 것인지 고민해보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단어들을 결국에는 거쳐오다 보면은 생각하다 보면은 나의 삶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단어와 별개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사진 한 장을 또 들고 와봤습니다. 아까 방금 봤던 사진들을 똑같은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보면 이 사진 작가는 조단 매터라고 하는 사진 작가는 이런 예술가들과 많이 사진 찍었습니다. 댄서들,
그렇죠. 댄서 이런 몸 동작들을 많이 표현해서 사진으로 많이 담았는데 이 사진의 제목은 공연이 끝나면 삶의 무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공연 우리는 공연을 보러 무대에 올라가곤 합니다. 맞죠? 공연을 보고 공연이 마친 뒤에는 그냥 가죠 집에. 이 공연장을 뒤로 하고 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공연장을 청소하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무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강의가 이 공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강의가 끝나면 이 뒤를 돌고 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삶 개개인의 무대가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 때 들은 내용들 그런 단어들을 조금 더 떠올려서 나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과 평온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선생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실 텐데요. 균형과 평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에코토피아의 매니저를 맡고 있는 권지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얼굴 잘 보이나요? 네. 계속 설명할게요. 균형과 평온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죠? 근데 내가 하루 종일 공부만 한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좀 쉴 때는 잘 쉬고 또 공부할 때는 집중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쉬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뭘 하시나요? 선생님은요. 학교에 다닐 때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바로 밥 먹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기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장면들은 그런 이 두 형제가 지금 피자를 보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진들을 보면 요리를 하면서 또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음식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에코토피아에서 음식도 많이 하는데요. 혼자서 내가 평온한 시간을 느낄 때 천천히 요리도 해보고 그 요리로 내 몸을 채워보면서 터키 사람들은 케이프라고 하는 단어로 그런 평온함, 여유, 그다음 기쁨 이런 걸 표현했습니다. 그럼 케이프를 느껴보는 영상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땠어요?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굉장히 저녁 안 드셨으면 굉장히 배고파하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음식으로서 자기 자신을 채우면서 엄청 편안해 보이시죠? 맞아. 음식은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음식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과 싸우거나 혹은 내가 이 친구와 친해지고 싶을 때 무엇을 하나요? 같이 뭐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거나 혹은 내가 뭐 케이크 하나 만들어서 직접 주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을 전달하는데도 음식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만큼 음식은 마음을 표현하는 데도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스페인 사람들은 음식을 두고 한 2~3시간 느긋하게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그 단어가 소브레메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두고 2~3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음식은 마음을 열고 내가 터놓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생각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하나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음식이 마음을 녹여주는 힘도 있지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그 단어는 세이자쿠라고 하는 일본어입니다. 도심 속에서 평온함을 느낀다라는 뜻인데요. 도심 속에서 사실 평온함을 느끼기는 쉽지 않죠. 도시에 막 차도 많고 도로에 복잡한데 지금 소개드리는 이 책은 투게더라고 하는 책인데요. 바로 요리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리 레시피는 유명한 요리사들이 막 레시피를 적은 게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요리 레시피를 모아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은 이분들이 모두 영국에 있었던 그레펜 타워 화재 사건의 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난민들이라고 하면 집을 잃거나 혹은 가족을 잃거나 그렇게 해서 타워의 집에다 불이 타가지고 다른 호텔로 이동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힘든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 내가 화재가 나서 그 화재의 냄새라든지 소리라든지 그런 것이 잊혀지지 않아서 일상 속으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힘으로 또 함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냐? 음식의 힘을 좀 빌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요리하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레시피로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되게 감탄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에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투게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리책까지 내게 됐는데요.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평온함 참 찾기 힘들지만 함께 요리하고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도 지었어요. 그래서 Hub Community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모습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아픔을 이겨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Together is a cookbook, but it's also the story of a West London community who gathered together in a kitchen and discovered the healing power of sharing food. Cooking for me is everything. I love to see people gathering on one table. I love to cook. I love to feed people. In January 2018, as I was settling into my new home of London, I met a group of women whose community had been affected by the Grenfell fire. They had decided to get together to cook fresh food for their families and their neighbors. After the fire, it was somewhere where they could make food to take back to their hotel room where you don't have facilities to cook. It was sort of comforting to be able to do that, and the kitchen gave them the opportunity to do it. It was quite nice to have that sense of belonging, feel comfortable. And so, for 2 days every week, these women were able to cook and share their delicious recipes together. We've called the kitchen the Hub Community Kitchen because in Arabic, hub means love, and we share love. It's like one family now. We are sharing food, sharing happiness, sadness, everything. I think food can bring back memories, and even the smell of food can bring back childhood comfort. I immediately felt connected to this community kitchen. Like these women, I'm passionate about food and cooking as a way of strengthening communities. She asked me, how many days do you offer this service? And I said 2 days a week. And her straight question was, why not 7 days, Zahira? And I said, funding. So she goes, we can do a cookbook. We sit together, we eat together, we enjoy the time together. Never mind where are you from, which color you are, which language you talk is something amazing. So I'm proud to be supporting this cookbook, Together, which features delicious recipes from the women of the Hub Community Kitchen. I feel very excited that my own unique recipes are going to be used around the world because some of the recipes that I put in there are actually very unique to my family. The proceeds will allow the kitchen to stay open and to thrive so it can continue transforming lives and communities through cooking. Initially, the project was for Grenfell and the victims, but now it's for the community to come together, to socialise, to cook, to enjoy the different flavours. It's not just about home, it's not just about cooking to fill stomachs, it's about bringing people together. Together is the celebration of the food, whereby we share, we laugh, we enjoy, we eat. We are definitely eating. We hope you enjoy it as much as we do. 이분들의 말로 정말 음식에 관한 힘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으로 여러분들이 균형과 평온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또 다른 선생님께서 균형과 평온에 관한 단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균형과 평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할 김상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앞서 봤던 것처럼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또 행복과 편안함을 충분히 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삶의 곳곳의
충분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 발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발산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발산하는 것이 균형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화면에 있는 단어는 우웨이라고 하는 중국어인데요. 한국어로는 무위라고도 읽고요. 동양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인데 물 흐르듯이 쉽고 자연스럽게 한다. 즉 자연스럽고 소박한 것으로부터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외워왔던 구구단을 누군가 갑자기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막 곱셈을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대답하지 않아도 되겠죠. 또 대회에 나가려고 열심히 연습한 피아노 곡이 있다면 이 다음에 무슨 건반을 쳐야지? 손가락 어떻게 움직여야지? 라고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손가락과 몸과 생각이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우웨이를 잘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영상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네, 3회전, 3회전, 트리플러츠 콤비네이션 빠른 속도로 네, 빈틈이 없이 해냈고요. 그래요, 좋아요. 그렇죠. 네, 소프트한 랜딩까지. 직선 스텝이 시작됩니다. 네, 음악과 딱 어울리고요. 마지막 스핀. 네, 양쪽 날 좋아요. 그렇죠, 충분해요. 회전. 지면합니다. 네, 2분 48초. 지금 끝나고 김연아 선수의 표정이나 혹은 이런 무대를 할 때 김연아 선수의 동작과 표정이 어떤 것 같았나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항상 느끼는 어떤 지루함 혹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아유 빨리 집에나 가고 싶어, 재미없어, 학교나 일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김연아 선수에게서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맞아요. 무대는 김연아 선수에게 기쁨, 환희, 설레임, 기분 좋은 떨림, 그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연아 선수는
무대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이미 과거에 충분히 연습했고 수도 없이 해와서 너무너무 능숙하기 때문에 이 일을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일하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 또 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시험 치는 즐거움까지도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또 신체적인 준비,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런 기분 좋은 설렘이 두려움과 떨림을 압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충분한 준비와 연습을 통해서 너무너무 능숙하게 자신의 일과 인생을 멋지게 꾸며나가고 있는 분의 무대를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저런 결정적인 순간들에서 왼발로 찰까? 오른발로 찰까?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머릿속으로서 막 치열하게 계산하고 그런 계산된 대로 몸을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너무 타이밍이 생각보다 늦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정말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지 골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본인이 잘 알고 또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고 꾸준하고 열심의 노력을 통해서 삶의 어떤 행복과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순간들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평온하고 또 편안한 상태에서 다양한 삶의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하여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평온한 아름다움을 즐기며 거기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것, 그리고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능숙함을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초조그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나와 세상의 조화를 말하는 건데요. 나와 세상의 조화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도 느긋하게 즐길 줄 아는 것과 열심히 일하고 또는 공부하고 하는 것들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와 친구, 나와 가족, 나와 세상, 나와 공부, 나와 일,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과 나 자신이 균형을 이루고 또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화로운 순간들을 우리가 정말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때 우리 삶이 어떤 부분에서는 한 단계 완성되어지고 완벽해지고 또 우리 역시도 그 정도 수준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균형과 조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6장에서 여러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잠시 지금 공유를 풀고 여러분 얼굴을 뵈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 이야기들을 좀 보셨는데 지금 마음에 드는 단어를 찾으셨나요? 못 찾았나요? 네, 마음에 드는 단어를 찾기도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행복을 부르는, 행복을 만드는, 행복을 짓는 그런 단어들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 행복을 연구하시는 분이 한국을 모르셨나 봅니다.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는데 한국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 중에 우리가 자신감 있게 아까 어떤 그리스를 대표하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들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문화와 또 행복을 부르는 그런 언어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여러분 늘 일상에 우리가 입에 달고 산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노력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행복의 언어들을 많이 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여러분 공유된 링크에 보시면은 오늘 들었던 단어들 중에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단어와 여러분의 생각을 후기처럼 적어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의 언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았는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다음 달에 또 만나 뵐 겁니다. 오늘은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에 이렇게 많이 오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도 꼭 만나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달은 오늘 책보다 훨씬 얇지만 읽는 것이 막 쉽진 않은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읽는 내내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 세상을 바꾼 소설이라고 불리는 소설 바틀비 월스트리트의 한 필경사 이야기라는 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2021년 7월 3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열릴 거고요. 그때는 아마 방학 중이실 것 같습니다. 방학 때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여름에 더위를 날려버리는 그런 시간을 함께 공유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달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도 함께 공유 드립니다. 네, 2가지 여러분 링크 공유해 드렸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기록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칠 때 행복해지라고 하는 주문 처음 들었던 그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꼭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